안녕하세요. 티어운입니다. 오늘은 자체 제작, 제품 개발을 앞두시거나 금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금형, 사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우리 제품이 어떤 공정으로 생산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같은 플라스틱이더라도 생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제품은 과연 어떤 공정으로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성형을 사출 금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출 성형은 플라스틱 성형 방식 중에 하나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플라스틱 성형이 맞습니다. 플라스틱 성형이라는 큰 틀 안에 사출 성형, 압출 성형, 압축 성형, 블로운 성형 등 다양한 성형 방식이 하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플라스틱 성형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원가를 줄이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방식이나 장비가 다양해지고 진보한 것이죠. 원리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녹여서 금형에 넣고 냉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붕어빵이나 와플이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죽은 플라스틱 원재료, 붕어빵 틀은 금형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형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원리는 동일합니다. 환경 문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등 유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다른 재질에 비해 가격이 낮고 생산 속도가 빠르고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하여 대량 생산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글로벌 플라스틱 제품 관련 시장은 2~3%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플라스틱 제품 관련 시장 규모가 유사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아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재활용을 잘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또한 인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이해가 쉬운 압축 성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축 성형을 이용하는 제품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출 성형의 다이렉트 게이트 방식과도 유사하며 최근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성형이 활용되기보다는 실리콘 제품을 성형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실리콘 생산 방식은 알루미늄으로 금형을 제작한 후 압축 성형 장치에 금형을 장착합니다. 고체 형태로 된 원재료를 제품 중량에 맞게 자른 후 각 캐비티에 올려놓고 금형을 가열하여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성형 방식에 비해 금형 제작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생산은 수작업을 중심으로 공정이 이루어져 사이클 타임이 긴 편입니다. 따라서 금형비는 높지 않지만 개당 생산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작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여러 캐비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제품이나 구조가 복잡한 제품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힘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실리콘 제품이 압축 성형 방식으로 생산이 됩니다. 다음은 압출 성형입니다. 흔히 압출이라고 부릅니다. 압출 성형은 플라스틱을 녹여 밀어내면서 금형을 통과시킨 후 냉각수나 칠러에 의해서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가래떡을 생산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빨대나 샤시, PVC관, 배관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지를 녹여서 다이라고 부르는 금형에 통과시켜 냉각하고 커팅하는 방식입니다. 압출 성형의 금형 비용은 다른 성형 방식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생산 비용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대량 생산이 아니면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제품의 가격 책정을 일반적으로 1톤을 생산했을 때 킬로그램당 5,000원, 1톤을 생산하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수요가 B2B 위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압출 성형 기업들은 장기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제품 위주로 생산합니다. 1, 2톤 정도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블로우 성형입니다. 취입 성형 또는 블로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병목이 좁은 용기류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트병,
사실 PET는 플라스틱 원재료의 명칭입니다. PET는 화학적으로 결정화도가 낮아 투명하고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원재료가 적게 투입된다는 의미가 되며 그만큼 싸다는 것이죠. 투명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잘 보이기도 하고요. 블로우 성형은 용융된 수지를 페리손이라는 곳에 투입시킨 후 압축 공기를 밀어넣어 금형의 면으로 밀착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치 풍선을 불듯이 불어서 금형이라는 틀에 밀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사출 성형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출 성형처럼 MOQ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단점이고 예비 초기 창업 기업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공 성형입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죠? 배달 용기나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진공 성형으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압축 성형과도 약간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거트 용기, 산업용 트레이를 중심으로 생산했습니다. 최근 들어 편의점 도시락 용기, 배달 용기 등으로 생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진공 성형의 원재료는 얇은 시트의 형태입니다. 의류의 원단처럼 말려있는 형태입니다. 원단이 금형의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열하여 시트의 변형성을 좋게 한 후 진공 펌프로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아주 심플한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 비용은 낮은 편이고요. 단점으로는 수지의 두께가 일정한 제품만 성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어렵기도 하지만 진공 성형만의 장점은 분명한 공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출 성형입니다. 사출 성형은 플라스틱 성형 방식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실린더의 스크루와 히터를 이용하여 원재료를 용융 및 배합을 하고 노즐을 통해 금형의 원재료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공정에 비해 제품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이 자유롭고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금형비가 높다는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QDM 또는 패밀리 금형 등을 활용하면 양산 금형 대비 낮은 비용으로 금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사출 성형에 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성형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방식 말고도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 것인지, 소량 생산을 할 것인지, 양산을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생산 방법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 투입 가능한 예산이나 개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어1의 또 다른 금형 관련 영상을 확인하세요.